억만장자 CEO 제프 베조스가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의 뒤에서는 군중이 다가오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을 따돌리고 추적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앞쪽에 기회가 보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는 골목길로 몸을 숙여 들어가고 쫓아오는 이들의 발소리가 자신을 지나쳐 달려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지금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공황과 피로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다가 갑자기 눈가에 금속성의 반짝임이 들어옵니다. 큰일이군요.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몸을 곧게 펴고 골목 반대편에 있는 이상하게 눈이 번뜩이는 남자에 맞서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남자는 칼과 포크를 들고 있습니다. 초부유층의 생활 방식에 관해서라면 우리 대부분은 그들이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이 유명 억만장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업계 거물들의 프로필을 보면 이른 아침에 그린 주스, 긴 회의, 이국적인 곳으로의 출장이 이어지는 일상이 떠오릅니다. 제프 베조스의 경우 그건 꽤 정확한 묘사입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운명의 어느 날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평범하기 그지없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이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기술 억만장자의 꿈 같던 삶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제프는 좌우명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실천해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아침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린 뒤 잠시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 그는 팬케이크를 빠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주주들과 미팅을 했고 이어 인수검토 중인 회사 대표와 점심을 가졌습니다. 이후 아마존 물류센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쁜 근무 중에 갑자기 상사의 상사를 만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가 도착하자 제프는 모두에게 인사한 후 운영 관리자와 1대1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생산성과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싶어 했습니다. 직원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소포를 얼마나 빨리 옮기는지 등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중 직원의 눈이 약간 멍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괜찮냐고 묻자 매니저는 제프에게 배가 고플 뿐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곧 점심시간이었고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미트로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프는 그 남자가 회의에 집중하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점심시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점심시간이란 일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지요. 그들은 휴게실에 함께 앉았고 제프는 그 남자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미트로프가 그의 허기를 달래고 대화를 다시 본론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 남자는 미트로프를 쪼아 먹으면서 제프는 계속해서 지표 개선과 직원 효율성 향상에 대한 영감을 주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그랬듯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고 몸짓도 점점 더 과장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빛나는 말과 기업의 지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운영관리자가 미트로프를 완전히 내버려두고 제프의 손이 점점 자신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프는 이제 막 자신의 요점을 결론짓고 직원이 기분 좋게 돌아가도록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운영관리자가 제프의 손을 공중에서 낚아채더니 가까이 끌어당겨 세게 물었습니다. 제프는 남자의 손에서 손을 빼내며 고통과 충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프는 피드백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직원들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울거나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프를 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직장에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운영관리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CEO의 손을 뜯어먹으려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제프는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억만장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에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는 물류센터를 떠나 그날 일을 마쳤습니다. 사실 그는 아예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벅차서 그는 휴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보모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집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짐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머물기로 한 고급 호텔에 도착하면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파일럿에게 전화를 걸어 프라이빗한 최고급 리조트가 있는 목적지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스파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그래야 쉴 수 있으니까요. 1시간도 안 되어 그는 전용기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용기가 순항고도에 오르자 늘 보던 승무원 중 한 명이 그의 좌석으로 와서 힘든 하루를 보낸 걸 알아차리고 기내에 있던 더 좋은 병들 중 하나인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스낵을 내놓았습니다. 이곳은 땅콩이나 프레첼만 주는 일반 항공사가 아니라 고급 간식을 제공하는 럭셔리 전용기였습니다. 프랑스산 버터와 트러플 크로스티니, 고급 육류, 치즈 샤키테리보드, 신선한 과일, 차가운 굴이 모두 메뉴에 있었습니다. 제프는 간단히 간식을 먹고 와인을 마신 뒤 편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그는 얼마 후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는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팔에 이상하고 기름진 감촉이 느껴져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같은 승무원이 그의 팔뚝에 프랑스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검은 트러플을 갈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내내 입술을 핥으며 눈에는 굶주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름다운 곱의 소고기 한 점을 썰기 직전인 것처럼 말이죠. 제프는 그녀를 떼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더 시도하기 전에 비행기가 착륙했고 제프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는 나가며 팔에 버터를 닦으려고 뜨거운 수건을 집었습니다. 오늘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곳에 와서 다행이었다. 그는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리조트 겸 스파에 오곤 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무료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예약한 뒤 그는 스파로 내려가 오늘의 혼란과 기이한 일들을 잊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잔잔한 음악, 방 안에 퍼지는 아로마 테라피 향기, 그리고 물론 이 스파만의 특허받은 허브 온천 덕분이었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온천수가 개인 욕조로 공급되고 세이지와 로즈마리를 비롯한 진정 효과가 있는 다양한 허브가 가득 담겨 있었다. 직원이 제프에게 수건과 흰색 가운을 건네주자 제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허브 온천수에 몸을 담갔다. 제프는 직원이 아직 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프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신의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느라 바빴다. 제프는 다리를 쭉 뻗으며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고 목욕물에 들어있는 신선한 허브 조각들이 피부를 간지리는 것도 느꼈다. 제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세이지와 로즈마리 그리고 마늘향? 마늘에도 항염 효과가 있긴 했다. 아마도 이것이 치료의 새로운 일부일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그 경험에 몰입하며 마음을 비우려 애썼다. 하지만 긴장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목욕물이 점점 굳이 표현하자면 덩어리진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그는 눈을 떠보니 허브, 마늘은 물론 양파, 당근, 감자 조각들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큰 욕조의 반대편에서 담당 직원이 물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있었다. 이건 전혀 목욕이 아니었다. 이건 수프였다. 이건 제프 베조스의 수프였다. 조머번이 국물을 맛보기 위해 숟가락을 물에 담그고 있을 때 제프가 그를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그 틈을 타 도망쳤다. 그는 가운을 집을 시간도 없어서 수건만 허리에 두르고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스파를 달리며 손님들에게 뛰지 말라는 안내문도 무시했다. 규칙을 지킬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 규칙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발이 젖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머리가 타일에 부딪혀 모든 것이 암흑이 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프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가운을 입고 의사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던 중 CEO가 의식을 되찾자 인사했다. 그는 스파에서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을 입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호텔 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를 근처의 응급진료소로 데려왔다. 다행히 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약간 어지럽고 메스가 없 수 있지만 곧 나아질 것이다. 제프는 동의하지 않았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야기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터였다. 이상하게도 오늘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항상 큰 압박감에 시달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이자 대기업 대표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스트레스가 그를 압도했다.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진정제는 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진정하게 하며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그녀는 주사 준비를 위해 방을 나갔다. 그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물론 그녀가 옳았다. 그들은 그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부자를 잡아먹자는 말도 진짜 의미는 아니었잖아. 맞지? 그냥 그가 세금 내야 한다는 등 바보 같은 의미였지. 실제로 그를 요리해 먹으려던 건 아니었어. 그건 미친 짓이잖아. 의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제프는 이 모든 게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의 손에 든 물건을 보고 주사기가 아니라 칠면조용 양념주입기라는 걸 알아챘어. 아니야, 의사도 이 일에 가담한 거였어.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걸까?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의사를 넘어뜨렸다. 그는 당국에 가야 했어. 분명히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처음 본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어. 문제는 단 하나였어.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 경찰은 신분증 없이 병원 가운을 입고 맨발로 나타난 남자를 봤어. 그는 자신이 CEO 제프 베조스라며 여러 사람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했지. 경찰들은 그를 비웃으며 내쫓았지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어. 제프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어. 갇혀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었지. 그곳은 누군가 그를 몰아붙여 붙잡은 뒤 저녁거리로 만들어버리기에 완벽한 곳이었어. 아니,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어. 그는 경찰서를 도망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지. 그는 돈도, 휴대폰도,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 평소 직원들도 없었고 그는 차도 못 부르고 택시비도 없었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제프는 길을 걸으며 혼잣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느꼈어. 그럴만도 했지. 거의 벌거벗은 채로 길 한복판에서 혼잣말을 하는 남자는 분명히 이상한 광경이었으니까. 하지만 제프는 그 군중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들은 입술을 핥고 배를 문지르고 있었어. 몇몇은 침까지 흘리고 있었지. 그들은 처음엔 소곤거렸지만 이내 점점 더 큰 소리로 더 대담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 마치 사람을 잡아먹고 싶다는 살기 어린 허기를 함께 키우듯이. 그들은 그를 어떻게 요리하고 무엇이 가장 맛있을지 이야기하고 있었어. 한 여성은 그를 치킨 프라이드 제프 스테이크로 만들어 반죽에 담갔다가 팬에 튀기고 싶어 했어.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버섯으로 채우고 레드와인 리덕션에 구우라고 했어. 한 남자는 간단하게 소금과 후추만 약간 뿌려서 구워야 고기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지. 그들은 제프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 손질하고 싶어 했어. 이때 제프 베조스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 도망쳐! 그래서 그는 도망쳤어. 맨발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땅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그의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달렸지. 최근에 뇌진탕을 당한 그의 머리는 아프고 어지러웠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계속 달려야 했어. 군중들은 탐욕스러운 손으로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지. 몇몇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칼이나 포크, 정육칼을 들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케찹, 머스타드, 바비큐 소스 같은 양념도 챙겨 그에게 뿌리려 했지. 그는 뭔가에 맞은 걸 느끼고 셔츠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봤다. 처음에는 피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재빨리 맛을 보니 마리나라 소스라는 걸 알게 됐어. 어쩐지 그게 더 최악이었다. 앞에 골목이 보여 그쪽으로 숨으면 군중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말아 구르며 간신히 피했고 군중은 그 기세로 골목을 지나쳐갔다. 제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혼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칼과 포크를 든 채 식욕을 드러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 이것이 제프 베조스에게 파멸을 의미하는 걸까? 그 암울한 가능성에 맞설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제프 뒤에서 누군가가 공격자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 외쳤다. 그는 두려움에 무기를 내려놓았다. 제프는 뒤돌아보며 군복 같은 제복의 남자가 낯선 무기를 휘두르는 걸 봤다. 그러나 그 제복은 그가 아는 군조직의 것이 아니었다. 공격자는 도망쳤고 제복 남자는 제프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SCP 재단이라는 특별한 조직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책임이 있었고 제프는 정말로 아주 이상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제프 베조스는 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SCP 재단 요원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이 재단이 사업 제휴에 관심이 있겠냐고 물었다. SCP-5821은 지구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밈 효과이다. 이 효과는 아마존컴 주식회사의 억만장자 창립자이자 CEO이자 사장인 제프리 프레스턴 베조스의 살이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고기라는 인식을 준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이 잘못됐어요. 이 효과는 SCP-58,211로도 알려진 제프 베조스 본인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만이 이 효과에 충분히 영향을 받아 행동에 옮기게 되며 SCP-58,211을 암살하고 식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재단 연구원들이 밈적 태화 분석을 수행했으며 밈적 특성의 기원 시점을 1997년 4월과 8월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이 밈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산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에 굴복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 알게 된 후 SCP-58,211은 재단의 격리 노력에 협조하고 있으며 SCP 재단 전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SCP-58,211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칙 현상을 격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례 없는 역할을 했으며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재단과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SCP-5821은 PTF 람다 27 아마존 여단에 의해 격리되어 있으며 이들은 어떤 개인도 베조스를 공격하거나 이러한 공격의 자연스러운 결론인 그를 요리해 먹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SCP-5821의 영향에 굴복하여 가까이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직접 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격리 절차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재단 연구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베조스의 회사를 해체하고 그의 자산을 박탈하면 이 밈적 효과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이 진심으로 내린 과학적 결론 때문인지 아니면 베조스가 재단에 기부한 금전적 후원에 대한 감사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57의 메모가 SCP-5821 격리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에 관한 공식 파일에 첨부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대체 격리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격리 방법을 고안하려는 여러분의 주도적인 태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유감스럽게도 SCP-5821의 격리 방식은 당분간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50년까지 SCP-5821 이 인간 정신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 모델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직 매우 새로운 것이며 재단 예측 부서들 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O5 평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그 밈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 의한 아마존 기업 압수나 SCP-58,211의 자산 해체와 같은 극단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암살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변칙 현상의 대상자가 격리 방법과 세부 사항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다소 비정통적일 수 있으나 이는 더 큰 선을 위한 것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SCP-58,211은 우리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변칙 현상들을 정리하는 데 재단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사용된 자원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 점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요트 크루즈가 끝난 후 이 조치에 계속 불만을 가지는 분들과 1대1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기꺼이 내겠습니다. 진심으로 O57. 이 메모가 공개된 후 SCP-5821 연구진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제 O57의 살을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SCP-58,211과의 협력을 통해 O57도 동일한 변칙적 특성에 감염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주제에 대한 제 연구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이 둘이 점점 더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실례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주문하러 가야겠네요. 오늘은 채식 메뉴로 할까 합니다. Dr. Bob 패트리온을 확인하시고 오늘 바로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Dr. Bob 파일에서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예를 들어 카우보이, 가톨릭, 백악기 관련 SCP-4003 영상이 있습니다.